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주식입니다. 자, 최근에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가 어떻게 해소, 그쵸? 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증시가 6월에만 무려 15%, 이 15%가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31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증권사들은 앞으로 4000, 코스피 4000포인트까지도 상승될 수 있다라며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지정학적 리스크였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12일 만에, 그쵸? 12일 만에 종결이 되었고,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파월의 연설이 굉장히 무난하게 넘어간 것이 6월 달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 동력을 보여줬다고도 보여지는 관점인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 테슬라, 그쵸?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성공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앞으로 2차 전지 섹터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가지고 6월 수익 현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 이 6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다. 물론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장세가 정말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 같이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렸던 이 하나오션으로도 지금 수익을 잘 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산업홀딩스도 수익을 잘 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 6월장에 대해서는 변동성에서 잘 그 변동성의 리듬을 타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실제로도 이렇게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수익 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로 소통하면서 그러한 공간이 좀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매일같이 장중으로 실시간 종목 추천 받아서 이렇게 꾸준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위에 상단 배너 번호 있죠? 여기로 숫자 1번 혹은 금양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이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이렇게 매일같이 장중 브리핑 혹은 종목 추천을 받으면서 수익을 잘 내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한 달 새 15%가 뛴 코스피, 그래서 4000포인트까지 간다. 증권가도 눈높이를 줄 상향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바라는 코스피가 5000 시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01년 11월 이후 월간 기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들 때문인지 현재 15%가 넘게 급등한 가운데 증권사들은 잇따라서 목표치를 어떻게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도 이제 최근에 하나증권, KB증권, JP모건 등이 코스피 목표치를 높게 잡았고요. 4000포인트까지 전망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정, 자사주 소각 등 자본시장 부양 정책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내 증시 전반에 온기가 감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도 열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도 지금 하나증권 여기에서도 지금 코스피 4000포인트까지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KB증권에서도 지금 3240포인트를 제시를 했고 3700포인트까지 지금 높였다.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을 확대를 의견을 유지하면서 코스피가 35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시장에서도 이 코스피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관점이기도 하죠. 다만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사실 이 부분인데, 실적 개선 없이 오른 코스피 상승 속도 부담이 높다.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은 높아졌다. 유의미한 실적 개선세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수만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지금 아무튼 간에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정부에서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그 자본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기본적인 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관점이긴 하다. 그래도 아무튼 간에 투자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기적 추세로 봤을 때도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관점이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거죠. 테슬라, 로보택시 주사위. 사실 2차 전지 전 세계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테슬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섹터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더욱더 크게 상승할지 못할지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침체대 2차 전지 반전 가능성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뉴스를 보게 되면 테슬라가 로보택시 상용화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고요. 전기차 침체의 장기화와 완성차 업계의 투자 보류 기류가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전기차 수요를 견인할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특히 고집적 고밀도 배터리 수요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배터리 3사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국내 배터리 3사에서도 뭐 LG에너지 그리고 뭐 SDI, SK온도 모두 3연계 기반 배터리 양산 용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완성차 고객사들의 자율주행 전환 흐름에 맞춰서 차세대 제품군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삼성 SDI는 이제 고전화 하이니켈 배터리,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장수명 셀 3개와 BMS 고도화를 병행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랬거나 저랬거나 전기차의 황제인 테슬라가 이렇게 시장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게 된다는 거는 당연히 그에 따른 수요도 커지게 되겠죠. 2차 전지 수요도 굉장히 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국내 2차 전지 전체 섹터에서도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많은 기업들의 계약 체결이 되면서 이 금양에게도 분명하게 수혜가 될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금양은 이미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이미 따져온 수준만 여러분들 계약권도 지금 3조가 넘잖아요. 거의 3조가량 되기 때문에 거래 재개에 대해서도 2차 전지 시장이 좋아지게 된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긍정적이게 논의될 것으로, 그래서 이 금양이 크게 충분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관점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미 거래가 지금 중지된 상태인 거고, 동부건설에서도 뭐 계약 해지한 거는 계약 해지인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이제 이 거시경제적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걱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추세를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이 금양에게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미 상원 배터리 법안이 한국 기업에게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 상원의회에서 논의 중인 배터리 법안이 국내 2차전지 기업의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신 미국 그리고 EU 통상 정책 및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미 상원 법안에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고, 그리고 배터리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국내 업체에게는 뭐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 상원은 최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해외 우려 기업 규정을 일부 변경하고 정부 예산 조정 법안 초안을 공개를 했고, 여기에는 이제 중국 공급망 규제를 위한 금지 외국 기관 규정 도입과 배터리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주요 내용이 담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소주연 파트너는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공급망 현실을 반영해서 1년 단위 정량적 기준이 만들어져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어서 MACR 기준이 이제 도입이 되면은 미국 현지에 투자한 국내 기업은 중국 공급망 비중을 매년 축소해야 하지만, 동시에 중국 업체의 미국 수출과 투자 등은 더욱 어려워져서 기회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관세 절감 등 비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망을 재편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박태선 배터리 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미국의 높은 중국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고요, 에너지 독립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미 배터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미국은 어차피 중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현재 상황은 트럼프의 IRA 폐지 이슈와 뭐 관세 부분 때문에 힘들지 몰라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K배터리, 그쵸? 우리 K배터리는 비중국 파트너로서 미국에게 있어서 이 한국 배터리는 선택이 아닌 뭐가 된다? 필수, 그쵸? 필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관점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필수 배터리의 최선 호주는 이 금양, 그쵸? 이 금양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에도 훈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머스크 야심작 테슬라 로보택시가 호평을 받고 있다. 그래서 움츠렸던 2차 전지가 빛을 볼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 보게 되면 그간 기대를 모았던 테슬라 로보택시가 공개 후 현지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그간 움츠렸던 국내 2차 전지에 숨통이 트일지 기대감이 감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X에 올린 글에서 성공적인 로보택시 출시를 이룬 테슬라 AI 소프트웨어 칩 설계팀에 축하한다면서 10년간의 고된 노력의 결실이라고 로보택시의 성공적인 출시를 자평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 주가 강세로 온 자 유명한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직접 로보택시의 탑승한 후기에 대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경험이었다라고 평가하는 등 현지 분위기가 굉장히 우호적이었다는 거죠. 자, 이 같은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모처럼 강세를 띠면서 관련 주가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국내 2차 전지주에도 모멘텀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동안에 이제
어려운 그런 악재들이 하나하나 둘씩 다 해소가 되면서 이제 호재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2차 전지주에도 관련해서 오랜 시간 잘 견뎌냈고 이제는 훈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렇게 2차 전지주에 관심이 받고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과연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2차 전지주를 그만큼 힘들었던 만큼 강하게 밀어줄 가능성이 큰데, 자, 그렇게 된다라면 2차 전지에 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거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이 금양 같은 경우도 분명히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이미 세계적으로 이 2차 전지 관련돼서 배터리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도 압박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생각했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빠르게 해소되면서 거래가 재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3조에서 4조 가까이 지금 이미 수주를 다 따놓은 이 공장을, 이 금양을 가만히 놔두진 않겠죠. 왜냐? 국가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최대 수혜주는 저는 금양이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이기도 하죠. 자, 제가 25만 투자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약에 이 금양이 거래가 재개될 경우에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터질 확률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부채, 그죠? 어느 정도 부채 비율과 유동자금 부분을 확보하면서 거래가 재개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만약 거래가 재개된 상태였다라면 지금 상황이 2차 전지에 대한 거지 경제적 흐름과 이 차트적인 관점을 보았을 때 거센 반등, 즉 상승 모멘텀이 나아주는 흐름이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이 금양의 시공사 어디예요? 동부건설이죠. 이 동부건설이 계약을 해지한다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금양 측에서 지금 시공사 선정 부분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본다면 이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발표만 남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이제 금양 기장 공장 부분에 대해서 완공 처리가 된다라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 팩트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존의 금양이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장 공장 완공 일정과 수주 계약권에 대한 진행 부분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다르게 해석한다라면 이제 이 악재는 해소가 되고 오히려 호재가 온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이 금양의 거래가 재개가 된다라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그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25만 투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마냥 나쁜 상태는 아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보시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